자,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번 문제를 보죠. 자, 먼저 기본 적중 문제 172페이지. 자, 또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서 또는 양도세에 비해서 핵심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문항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단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를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기본 적중 그리고 기출문제 종합 좀 한번 풀어보죠.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국세로서 부동산세제로서 보유세.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자, 인세로 분류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자, 인별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국세로서 자, 인별. 자, 인별의 의미는 자, 개인별, 법인별로 자, 별로 인별 합산이 이루어지죠. 그럴 경우에 개인별에 있어서도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 합산의 의미에서는 전국 단위로 합산이 이루어져서 재산세하고 혼돈해서는 안 되죠.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제도에 의한 자, 국세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외외로 신고납세제를 외외적으로 자, 우리가 인정을 하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자, 분할납부에 있어서 자, 2016년 종부세법 개정에서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니까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것도 종부세의 특징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할 시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일명 주주, 토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줘서 주주는 주택분 재산세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토지분의 종합합산과 토지분의 별도가 생기는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 대상도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지만 건물분 재산세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자, 별장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의 종합합산, 토지분의 별도 합산은 재산세 표준세율에 있어서 초과 누진세를 대상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종합부동산의 그런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초과한 자가 종부세 의무가 있죠. 그럴 때 이 과세 기준금액 초과한 자인데 주주에 대한 기준금액은 6억, 토종에 대해서는 5억, 토별에 대해서는 80억 원이 과세 기준금액으로서 일명 6, 5, 8, 빵,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6억 초과한 자, 5억 초과한 자, 80억 초과한 자로서 주주, 토종, 토별의 패턴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인 합산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에서 자, 과세 표준. 그러면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공시가격 합한 금액.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기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럴 때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80%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돼서 60에서 100%까지가 공정 비율이 된다. 그래서 곱한 금액이 되는데, 자, 이 종부세에 있어서 자, 과표를 주주에 대한 과표 토종, 토별에 대한 과세 표준에 있어서 주주의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기준 금액은 6억이 되겠죠. 6억 공제한 금액에 2016년도는 80%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 토종에 있어서 토지분의 종부세 합한 금액에서 기준 금액 5억을 자, 차감한 금액에 곱하기 역시 80% 곱한 금액이 과표. 토별에 있어도 공시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 80%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런데 자, 이 공시가 합한 금액에 있어서 6억을 빼는데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자, 한 세대 원중은 한 명만이 소유한 1주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세대도 단독 명의로 자, 소위 1주택에 대해서는 자, 기준 6억을 빼지만은 3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1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을 빼고 6억을 빼니까 그로 9억을 빼게 돼서 80%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소유한 1주택자를 말합니다. 또한 이 주택분에 있어서는 합한 금액에서 기준을 빼는데 합산하지 않는 합산 배제 주택이 있더라. 그럼 합산 배제 주택은 자, 이 대상 주택분에서 제외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은 우리가 정리할 때 암기틀에 임, 기, 사, 가, 미인 등이다. 미인 등이다. 그래서 합산 배제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가정, 보육, 어린이 시설, 어린 놀이방 등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으로서 주택분 종 대상서 제외된 의미가 돼서 특히 미분양 주택을 이해하면 더 빠르죠. 그런데 토지분하고 토지의 종합하고 토지분의 별도는 합산 배제 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의 의미로 말은 종부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에서는 종부세 대상서 제외시켜서 과표 산정해서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과표를 물어봐도 꼭 비율, 자, 80% 곱한 금액이 과표라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할 텐데 이 세율의 구조가 종합부동산세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는 없죠.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적용이 되죠. 그럴 때 자, 주주에 대한 토별에 대한 자, 세율은 자, 주주에 대해서는 5단계 초과 누진으로서 자, 0.에서 자, 토지분에 대해서는 자, 0.5에서 자, 0.5에서 토지분에 대한 5단계 세율은 적용이 되는데 뭐 제가 정리하지만은 자,
우리가 자, 0.2에서 그래서 2%에서 자, 5%까지 이런 경우에서 토지분도 마찬가지 정도에서 세율 자체는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주의할 것은 재산세 세율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이런 5단계로서 0.5에서 2%까지 암기를 마시고 그다음에 토지에서는 3단계로서 0.75, 0.75에서 2%까지 토별은 3단계로서 0.5에서 0.7까지 적용이 되니까 이런 자 초과인 계단 단계가 주택부는 5단계가 된다는 거. 그럼 중요한 것은 과세편의 세율을 곱해서 자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종부세 세액은 자 지방세 재산세 기준금액을 초과 상당을 차감한 금액이 종부세 세액이 된다는 것.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액에 있어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역시 1세대, 1주택자, 주택자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명 연로자 우대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우대공제가 있는데 그래서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로 구분하는데 이 연령과 기준은 중복 적용 받을 수가 있죠. 나이도 연로자로서 오래 보유할 수 있으니까 집을 그럴 때 연령별 공제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부터 5살 간격으로 구분해서 자 10%, 20%, 30%짜리가 있고 보유기간 공제는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5년 단위로 구분해서 20%짜리하고 40%로 구분이 되어진대서 뭐 구체적으로 뭐 공제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령과 관련 공제는 중부서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런데 자, 이 세 개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죠. 세부담 상한제로서 주주가 됐든 토종이 됐든 토별이 됐든 150% 공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상한제는 공통이 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그 말은 재산세 비과세는 종부세도 비과세 대상이 되고 감면 역시 감면 대상이 되죠. 이럴 때 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자 등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부과된 자 국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되고 자 부가과세 제도의 납기는 12월 달에서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로 해서 부가징수가 되는데 신고 납부할 경우도 역시 신고 기한도 동일하게 12월 15일까지죠. 자, 이런 종합부동산세 역시 만약 주의할 것은 납세지. 자, 종부세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납세제를 판정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일 수 있고 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일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으로 자 정하고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 단순히 그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는 것. 재산세는 그 물건의 소재지 즉 소세지 기준이지만은 국세인 종부세는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다는 것.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자 물납제는 폐지가 됐다고 그랬죠. 하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그럼 분할 납부에서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데
이때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달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종합부동산세 찐득이 부가세는 종부세, 납부세계는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납부세계 20마리가 붙는다는 거. 20마리.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감면세는 찐득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 종부세 감면세기인지 납부세기인지도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이래서 종합부동산세 한번 일괄해서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죠. 자, 1번. 자, 종부세 내용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보통세이며 부동산 관련 보유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죠. 토종, 토별만 대상. 3번, 주택에 있어서는 자, 부감에 있어서 그의 땅도 주택으로와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여부를 판정하죠.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과세로서 공시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자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다. 그럴싸하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한 경우는 주택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구분했을 때, 자,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해당되는 걸 한번, 옳은 걸 한번 보자. 작용농지는 재산세에 있어서 왼손 아래쪽에 분리 대상, 공장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해운제 골프장 땅은 왼손 위쪽에 분리과세 대상,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별장은 전부 대상이 아니죠.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종합부동산세 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자, 1번. 재산주택분산의 의무자로서 대상이 주택의 공시합한 금액이 9억 원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의 주주의 기준금액은 6억 초과한 자가 의무자. 6억. 기준금액 6억이죠. 다음에 2번. 토지분 재산세로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3억 원 초과한 의무자, 5억 원 초과한 자가 의무자. 다음에 세 번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경우는 40억 초과한 자 의무자, 80억 초과한 자가 의무자. 네 번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경우는 80억 초과한 자. 분리 대상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5번. 이때 6억이나 5억, 80억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인데 그때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액을 말해줘서 5번이 정확하죠. 자,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세대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틀린 걸 보자. 특히, 자, 크게 관심사아니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를 판정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대 범위가 나온다. 근데 이 세대 범위가 나오는데 이 세대는 우리가 핵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양도소득세 세대 판정과 같습니다. 단 종합 세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한 경우, 그다음에 혼인한 경우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라든가, 자,
혼이 날 경우에 있어서 이 세대를 판정할 때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혼이 난 날, 즉 합간 날로부터 혼이 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것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것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1주택의 특례금이 그때는 두 집이 된 경우 5년 내 8회 특례되거든요. 그 연수는 5년이지만 지금은 세대 판정을 할 때 종부세에서 합간 날로부터 혼이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겠다 그 말에서 양도세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판정에는 기준이 되니까 어설프게 양도세 맞추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세대라 하면 가족의 구성 집단을 말하죠. 4번 소되겠죠. 자, 1번 가족이라 하면 자, 주택과 땅의 소유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전비속, 배우 정속 또는 형제 자매를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3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1세대로 보죠. 역시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외조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양도세하고 똑같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마음이 아프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속이 후련하죠.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 자 얼마? 자 소득이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자 1세대로 보죠.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각각 있어도 5년 동안이 되겠죠. 4번 틀렸죠. 자 봉양학에서 합감으로 1세대를 구성할 경우도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는 겁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을 한번 찾자. 과세 기준금액은 주주, 토종, 토별로서 토종은 5억 원이고 토별은 80억 원이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겠죠. 자, 문제 6번.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어지는 거요. 곱하기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 80%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1번 주택분해 과세 표준은 의무자별로 공시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을 곱해야겠죠. 다음 두 번째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죠. 합산 배제 주택. 다음에 자 세대원 중 한 명이 준 단독 소유의 법령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합한 금액에서 6원 공제한 금액의 비율을 곱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합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6억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을 공제한다거나 3억 원 공제한 금액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80% 곱한 겁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공제,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기준금액은 6억이지만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나오면 3억 원 추가 공제가 된다는 거. 4번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합한 것에서 5억을 뺀 금액의 비율을 곱해야죠. 별도 합산도 합한 금액에서 80억 뺀 금액의 비율을 곱해야겠죠. 자, 문제 7번. 종부세. 자, 세율하고 세액을 같이 물었죠. 자, 7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의 0.5에서 2%까지 5단계, 토지분에 대한 종합합산은 3단계에서 0.75에서 2%까지, 별도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3단계에서 0.5에서 0.7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6에서 1.6,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분의 종부세 세액과 토지분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토지분의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의 종하고 토지분의 별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문제 8번.
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과표 산정할 때 3억에 대한 추가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문제 8번. 첫째, 주택분해 정보 세액은 산출한 세액에서 연령별 공제에 따른 자, 공제한 금액으로죠. 그래서 연령별 공제 받을 수 있죠. 자, 만 60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다음 3번 주택과 다른 주택의 땅을 자,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옵니다. 집하고 다른 땅을 함께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다섯 번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경우에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중복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 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자, 보유 공제를 적용이 되는데 보유 기간별 공제 물음은 보유 기간별 공제를 물었죠. 자, 9번 문제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5년 이상부터 5년 단위로 20과 40%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이 떴고요. 2번에 1번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만 옳은 구분으로 되어 있죠. 자, 문제 10번.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설명. 이제는 종합적으로 주택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죠. 주택. 첫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다. 자,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이 이루어지지 세대별로 각각 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변천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단독명의로 소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땅을 함께 소유할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세는 5단계로 0.5에서 2%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취득세가 됐든 종합재산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면이 손가락 10개, 10배를 해당 부속 토지로 본다. 11번 부가징수 설명으로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종부세 과세 균일은 6월 1일이죠.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일과 동일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부세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납세지를 정하죠. 개인은 소득세법. 다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300% 초과한 경우는 없는 거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150%로 동일합니다. 주주가 됐든 토종이 됐든 토별이 됐든 150%.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기해서 부가징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가 틀렸죠. 자, 문제 1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인과 납기가 모두 오른 건 종부세에 대한 과기는 2월 1일, 납기는 12월 달이 되겠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재산세는 7월분과 9월분도 16부터 30일, 16부터 30일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기로 하는 겁니다. 13번 종부세 종합문제 설명으로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 20% 해당하는 농특세가 부과되죠. 부가세 찐득이로. 두 번째 종합부동 대상의 경우에 토지의 공시에 합한의 5억 초과인 토종은 5억 초과한자가 의무자. 3번 토지변 세상 중중 종합과 별도는 대상이 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4번 종부세 대상 주택은 자 별장을 포함한다 그랬죠.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의무자가 개인과 법인을 보지는 않는 단체 즉 개인으로 의제가 될 경우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제를 정하는 겁니다. 14번 역시 종부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종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준인 기준금액은 공시가격으로 하죠.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경우는 연령별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가 있고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대한 저는 연령별 공제는 10에서 30%까지가 되겠죠. 자, 4번 6월 1일 과기로는데 재산세하고 동일하지만 납기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분, 9월분, 종부세는 12월분이 되는 겁니다. 5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무자는 종부세 과표와 세액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느냐. 자, 부가과세 제도에 납기나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에서 5번이 틀렸죠. 자, 이제 15번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같이 물어봤죠. 자, 설명 틀린 것. 재산세와 종부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당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은 핵심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세와 종부세의 의무 성립 시기는 동일합니다. 6월 1일. 자, 납세지는 동일하다. 납세지는 다르죠.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의 소세지. 그러나 종부세는 의무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재산세에서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죠. 종부세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의무자가 개인일 경우는 재산세라는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자, 16번. 재산세하고 종부세 의무자와 과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그랬죠. 그래서 자, 16번. 자, 좀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사례적인 문제죠. 그래서 자, 6월 1일. 자,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이제 갑하고 그 배우자 을이 각각 갑하고 을이 배우자인데 자, 갑은 4억 원의 집, 을은 3억 원의 집을 두 채를 소유하고 있네요. 자, 그는 을은 다 혼인한 이후에 집과 취득한 집인데 공정세 비율을 60% 80% 해보자 그랬죠. 자, 이럴 때 자, 1번 재산세하고 종부세 의무자는 모두 을이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항상 물건별로 과세가 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갑하고 을이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갑 틀렸죠. 갑도 되고 을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재산세 의무자는 모두 갑이다. 역시 틀렸죠. 종부세 의무는 모두 을이다. 갑을로 구분하겠죠. 각과 을의 재산 과표는
2억 4천과 1억 8천이 된다. 역시 재산세도 갑에 대해서는 이 4억 원의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60% 곱하죠. 60%. 그래서 4력은 24, 2억 4천. 그 다음에 3억 원에 역시 60% 곱하죠. 3, 6, 18, 1억 8천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 종부세 과표는 8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를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의무는 없게 되는 겁니다. 종부세 의무는 없다. 왜? 각각 6억 초과하지 않았죠? 종부세 의무는 없게 되는 거면서 제가 처음에 1, 2, 3 나왔지만 재산세 의무는 갑 또는 을이 될 것이고 종부세는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4번 옳은 설명이 돼서 어서 기본 적문 확인해 봤고 이제 기출문제 정해 봐보죠. 자, 165페이지. 자, 1번 봐봅시다. 1번. 자, 우리 지난해 문제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그러면 기억, 여객자동차 면허를 받은 자가 공시가 100억인 땅이 있죠. 100억인 땅.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땅이 되거든요. 그럼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부부 공동 명의로 지분이 동일한데 10억짜리인 경우죠. 그러면은 자, 공동소유의 지분이 똑같으니까 5억이죠. 5억은 종부세 주택분의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자, 다음에 자,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다음에 해원제 골프장 땅 분리과세 대상이 된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걸 모두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기억만 뺀 니은, 디귿, 니을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좀 잘 봐야겠죠. 지난해 문제인데 제가 시험장 본 사람이 순간적으로 많이 바꿔서 내니까 이런 걸 유형처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역시 문제 2번. 종합부동산세 대상 역시 또 아닌 걸 한번 찾자. 기억, 정주의 소유하고 있는 자, 농지는 왼손 아래쪽에 분리, 상손 보호구역의 임야 역시 분리 대상 아니죠.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된 땅은 몸통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대상 자체가 자, 오른손, 별도, 몸통, 총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니죠.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건물은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닌 걸 모두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다. 자, 이렇게 문제를 좀 유형적으로 좀 봐서 자, 관련 문제 많이 있죠. 자, 문제 8번 봐보세요. 8번.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있어서 세 흐름들을 물어봤는데 자,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한번 묶인 거 보자. 그러면은 기억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공제 과표를 구할 때 기준금액을 빼죠. 주택분의 기준금액은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6억 원. 그 다음에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최고 누진세율은 자 2%가 되겠죠. 1000분의 20. 그 다음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를 비율을 곱하는데 비율은 80%로 동일합니다. 80%. 그 다음에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할 니을액이 뭐냐?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부담 상한액이 나오는데 상한액은 1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은 150%겠죠. 이렇게 세액 계산 흐름도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구분해 갑시다. 자, 항상 이렇게 종부세는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같이 확률을 먹거든요. 그래서 11번 봐보세요. 11번.
자,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함께 물었죠. 틀린 거. 주택 외 건축물에서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건물부는 종부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분의 의무자로서 김초과한 경우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별장에서는 재산세는 단위세율로 적용이 되어지죠. 자, 다음 주택에 대한 재산 종부세는 각각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과표 산정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요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정리를 받고 이제 종합적중 문제 한두 문제만 좀 봐보죠. 그리고 역시 자 1번 봅시다. 181페이지 종합적중 문제 1번. 자, 종부세 설명으로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종부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종부세. 뭐 너무 취지를 막 겹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들려면 안 됩니다. 다음에 토지주택 과다 보유자를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실제로 국가가 지금과 종부세를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종부세는 12월 1일 날 의무가 성립하므로 틀렸죠. 6월 1일이 의무가 성립해서 12월 달에 25일까지 부가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부가과세 제도가 원칙이지만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 외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종부세에 대한 우리가 찐득이는 납부세에는 20% 농특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자 186페이지 11번 봐보세요. 11번. 자, 주택하고 상업용 건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갑이 2016년도에 납부할 재산세와 종부세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걸 한번 물었죠. 자, 그러면은 자, 부러운데 갑돌이가 자, 상업용 건물하고 자, 그의 땅, 토지, 그리고 자, 주택을 자, 상업용 건물에서 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상업용 건물과 땅, 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자, 재산세 종부세 설명으로 자, 틀린 거 1번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에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에서는 7월달에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건물 소재지구는 지자체에서 부과하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요일 기준에서 9월달에 납부가 이루어지고 주택은 종부세 세액은 6억 원 초과한 경우에 의무가 있게 되죠. 5번 상업용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에서 세액은 12월달에 부과징수한다. 상업용 건물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항상 종부세 대상과 결부해서 열무에서 한 번은 묻는 종합문제죠. 이런 문제 한번 고려해서 종부세도 이렇게 핵심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은 과세 대상 구분입니다. 이것은 초점을 두면서 정리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